또 제가 이 멋진 사장님을 티업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저는 이 강의를 좀 운이 좋게 미리 조금 일찍 들었는데 다들 크게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심쿵하고 또 떨리고 좀 뼈를 맞는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또 전개하시고 전개를 해나가시면서 결과를 입증을 해내시고 저희에게 뉴스킨 비즈니스의 크기를 직접 큰 사업임을 보여주시는 리더 사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 한문희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한문희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라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셉니다. 괜찮죠? 우린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제목이 뭐죠 지금? 좀 하자. 제대로 이겁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가게를 하나 차리는데 어떤 자세로 가게를 운영을 할까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원을 운영을 했었고요. 학원에서 8년간 운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마음 편히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거의 잠을 밤을 샌다거나 그리고 또 학원을 내가 어떻게 운영했었지? 초반에 내가 어떻게 진행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돈을 가져가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정말 끼니도 되게 좀 돈도 아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잠은 거의 못 잤어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운영도 막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초창기 때 마음은 어땠지?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 뉴스킨 사업도 사업이니까. 근데 그때도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노력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게 점주도 제 조그만한 그 가게 평수를 갖고 있는 사장님들도 일을 할 때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신경을 진짜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가게 하나만, 매장 하나만 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장이 여러 개 불려져서 나가는 일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매장 하나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소비자를 잘 구축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일은 레버리지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가게들이 여러 개가 복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불려나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까? 소비자를 만드는 것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에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일반 학원에서 사무직으로 있었다가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몸값을 올리고 싶어서였어요. 그 당시에 압구정에서 일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고 내가 오전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녁 9시 반에 끝나서 받는 금액이 120도 안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근데 내 친구가 속기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왜 예전에 네이트온 그 무슨 창 그 채팅창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채팅창에서. 야, 너 뭐해? 했더니 공부한대요. 무슨 공부해? 나 편입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일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응, 나 일해. 근데 시간이 널널해서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얼마 벌어? 제가 그랬어요.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너 얼마 벌어? 그랬더니 나 9 to 6야.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주고 밥도 다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150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두들겼어요. 내가 일하는 그 시간급.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시급이 얼마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저는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차린다라고 이야기가 들렸을 때 나도 할래, 저도 할래요, 저도 껴주세요 이러고선 제가 뛰어든 것 같아요. 몸값을 올리기 위한 선택인데 여러분들의 몸값이 10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그 전 직장에서 여러분들 몸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몸값이 나이가 들어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절대로 그 가격에 더 못 미치겠죠. 안 되겠죠. 그럼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럼 무슨 노력? 그럼 그 전에는 선택이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선택으로 두 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학원을 운영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킨을 선택했던 거. 자,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진짜 하고 싶으세요? 정말 이거 뉴스킨 사업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면 가.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말리지 않거든요. 어차피 본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선택을 탓으로 돌리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가 진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안 할까? 왜 안 될까? 여기 지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못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대부분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파트너들이랑도 막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 이분이 아직 잘 이해를 못했구나. 이 뉴스킨 사업을.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사장님들 진짜 잘하고 싶잖아요. 진짜 잘하고 싶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이런 이야기 막 생각하지 않아요? 난 왜 성과가 안 나지? 난 똑같이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왜 옆에 있는 사장님들은 그렇게 잘 나는데 왜 나는 성과가 안 나지? 이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한 예시로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 강의에서 항상 나오는 예시인데 이거는 제 파트너가 이래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비즈니스에서 3인의 합을 제가 그러니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예요.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 이 3인의 합이 조화로울 때 비즈니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호빈 사장님이에요. 저한테는 2대 파트너 사장님이시고요. DM으로 미국에 있는 물리치료사에게 1대 김소연 사장님이 전달을 했어요. 혹시 프로틴으로 돈 벌어볼 생각 없어요? 라고 전달을 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였냐면 이 사장님이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연락이 왔는데 다 무시를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 DM을 보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왜 갑자기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코로나가 터졌고 본인도 무언가를 빨리 찾아서 대안책을 마련해야만 했었고 그러다가 운동 채널을 하나씩 만들었대요. 뭔가라도 해보려고. 근데 그 와중에 연락이 온 거죠. 그럼 이걸로도 소득을 벌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이호빈 사장님이 TR라이티 제품이랑 TR고라는 제품으로 본인이 제품을 알아보고 이거 되게 괜찮네 하고선 선택을 했어요. 나 이 제품을 한번 몸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본인 주변 지인들한테도 안내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BR 5,000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는 아직도 BR 6,000이거든요. 2,000은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래서 BR 5,000으로 한 달 만에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항상 보면 랠리나 이럴 때 보면 시차가 새벽이에요. 근데 계속 듣는 거예요. 자세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자세가 좋다. 배우는 자세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인스타그램도 본인이 그 꾸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과가 잘 나지 않았어요. 2,000 GV에 허덕였고 본인도 나름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게 많이 전달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전달하는 게 본인은 열심히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열심히의 기준은 본인의 기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피드백이 없다. 왜냐면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 만날게요도 몰라. 국정원처럼 혼자서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소연 사장님이 SOS를 쳤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통 연락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뭘 스폰서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잖아요. 피드백하자. 그래서 주간 명단 미팅 실시를 한 거예요. 그게 작년 6월이었어요. 6월부터 사장님 진짜 잘하고 싶죠? 그랬더니 너무 잘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사장님이 누구를 만나는지 사장님 주변 지인들이 누가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줌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항상 이렇게 줌으로 만났고요.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반 이렇게 매주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호빈 사장님의 명단 미팅 했을 때 저희한테 보여주는 엑셀 파일이에요. 여기 보면 맨 위쪽에 보면 이름이 적혀져 있죠. 중요한 건 항목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성별이 여잔지 남잔지 직업이 뭐고 이 사람이 건강이나 피부나 추가 수입이나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고 돌아온 답변이 뭐였는지 이거를 세세히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티알라이트로 들어간 소비자들의 1탄부터 6탄까지 날짜 1탄 언제 들어가고 2탄, 3탄은 언제 들어가는지 왜? 이건 331식 클럽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331식 클럽이라는 시스템은 컨셉들과 거기에 같이 있는 회원들이 호일러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 소비자를 다 담아내서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거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적어도 호일러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맡겨놔 놓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다 적고 관리를 하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 331C가 있고 밑에 보면 막 외국인들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331C 방이 따로 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돌리는 연습도 시키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메타, 누구한테 전달을 했고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것도 적게 했어요. 석세스 트립을 가고 싶대요. 오케이, 그럼 한번 정해보자. 석세스 트립 북미 지역 나는 모른다. 본사에 전화해서 직접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본사 어카운트 매니저 번호도 몰라. 행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사랑 전화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몰라. 꼭 스폰서한테만 물어봐서 아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일은. 그런 방법들 하나하나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밑에 엑셀 파일이잖아요. 맨 밑에 보면 날짜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거 6월 9일, 6월 10일에서 17일, 6월 18일에서 23일 주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처음 미팅했을 때예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 표랑 이거랑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구체화가 되어 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받은 결과가 2021년도 1월 달에는 죄송해요 사장님. 사장님의 모든 게 지금 밝혀지긴 했지만 뭐 어때? 자, 좋은 예시인데. 자, 그래서 2021년도에 1000점. 2021년도 2월 달에 1200점. 힘들었어요. 3월, 4월, 5월 다 2000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명단 미팅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2030점으로 시작을 해서 7월 2400, 8월 4500, 9월 5300, 10월 9700. 네. 이호빈 사장님이 마지막에 16,000까지 갔어요. 남자 혼자서 만GV를 넘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고요. 그 아이템이 가장 컸던 게 티알라이트예요. 티알라이트 챌린지 이제 시작하죠.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꿈의 크기와 한계는 내가 정하는 법이에요. 1월 달만 해도 전 그랬어요. 2000GV도 힘들다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만GV는 해야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파트너 만GV는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봤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 5000GV를 딱 찍었을 때 캡처를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5000GV가 넘었어요 이러면서. 북미 지역에서 루비가 됐다라는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연락을 받고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글로벌 사업을 외쳤는데 그러니까 짱짱한 시스템이 이제 미국에도 하나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 알아서 돌아간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저는 이 글 중에서 북미 어카운트 매니저님께 저는 이 단어가 제일 꽂혔어요. 와, 북미 어카운트 매니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메타도 미국에는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었고 그 메타를 그 쿠폰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BR 6천으로 미국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호빈 사장님 어머니께서. 그리고 메타가 34개가 유통이 되면서 루비가 됐었고 11월 달에 받은 커미션이 6,000불, 그러니까 700만 원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집중을 했느냐,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나만의 경험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스폰서들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네트워크 확장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하는 일이죠. 하지만 혼자서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5년차, 6년차 아니면 나보다 먼저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시장을 넓혀나가는 게 뭐가 좀 더 유리하겠어요? 스폰서님들의 경험을 등에 업고 뛰는 게 헐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5천 GV, 10,000 GV 이게 아니라 혼자서 국정원처럼 혼자서 뛰지 말고 경험을 먼저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네트워크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이거 원래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우리가 각자 다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리더스쿨도.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키워나가려면. 근데 선배 리더 사장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시스템 되게 감사하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몸이 바뀌어가면서 삶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LOI 과정을 진행하면서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고 331시 해외방인데 여기서도 본인의 식단을 올리고 메타 먹는 거, 파마넥스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어머니가 이걸 진행하니까 어머니한테도 자기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프스타트랑 그리고 유스를 드시고 나서의 15일 정도 도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냥 시스템 초대해서 그냥 같이 듣는 거예요. 랠리도 초대를 했었대요.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 한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열정 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 보이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읽히고 권리소득 이야기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 가치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전달해준 이분들의 제품을 받은 이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뉴스킨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기에 저들이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메타를 기다리고 TRIT를 기다리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나요? 그냥 단순히 GV를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호빈 사장님이 3관왕을 했어요. 파워리프트 선수인데 그 3관왕을 세계 대회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의 운동선수들이 파마넥스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몸 안 만들어진다고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몸으로 만들어서 이호빈 사장님은 막 10가지 그 확신이 차 있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내가 그럼 한번 파마넥스 증명하겠다 하고선 TR고 TRIT 제품만으로 몸을 만들어서 세계대회 가가지고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계대회권 선수들이랑 심판 이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좀 연락을 취해서 또 이제 그쪽으로 또 나갈 네트를 확장할 그거를 좀 마련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대박 세계대회 우승했대 이게 아니라 이분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어떤 가치 무엇을 믿고 저렇게 뛰고 있는 걸까? 저는 그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장님은 파마넥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그 가치,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시는 머희 사장님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었고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나는 살 거고 한국에서 일할 거야 라고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는 오빠로부터 아는 오빠가 계속 어딜 간대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근데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언제 소개시켜 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결국 자리를 마련했고 뉴스킨의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팀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이 아직 뉴스킨 오픈이 돼 있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서 나는 어떻게든 이걸 나라에다가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TRIT라는 제품과 메타라는 제품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접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걸로 지금 본인의 비포 애프터를 만드는데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기를 많이 당한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해서 사기를 진짜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자 발급해준다고 해놓고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12월 달 말이 제일 좀 힘들었을 텐데 이거였어요. 자기 엄마가 고혈압이었고 엄마한테 진짜 이 메타랑 TRIT를 정말 전달하고 싶어서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엄마한테 보낸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그것도 너무 좋은데 난 사장님이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전달해봤자 그거는 딱 거기서 그치고 말 거다. 근데 사장님은 이걸로 더 많이 네트워크 확장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의 몸 상태는요 되게 말랐고요. 이분은 모델이에요. 말랐는데요. 체지방이 처음에 쟀을 때 12%였어요. 12%의 사람한테 TRIT 해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쉽진 않았겠죠. 근데 해야지 이 사람이 TR이 어떤 건지 몸에서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사장님은 1+1으로 가자. 사장님이 무조건 체지방 6% 감량해서 받은 걸로 어머니한테 전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12%면요 최종 6% 나와야 돼요. 남자들도 6% 나오기 힘들어요. 맞죠? 근데 15일 만에 4.9%를 감량해서 나왔어요. 이거를 측정을 했을 때 울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그러면 1%만 감량하면 저희 엄마한테 TRIT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간절함의 정도를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 친구가 돈이 많아서 먹을 걸 다 잘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상황이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냈었어요. 그래서 참 뭘까 예쁘죠. 이 친구가 하나하나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TRIT의 위력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근손실 하나도 없이 체지방 4.9%가 감량이 됐어요. 15일 만에.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랬고 이 친구랑 이제 저 메타 제품이랑 TRIT 이제 받으면 이제 우즈벡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 제품이. 근데 지금 메타만 먼저 전달이 됐는데 한 달 전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우즈베키스탄의 아나운서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이신데 머위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우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좀 머위 사장님이 한국을 떠나야 되는 좀 긴급한 상황에서 제가 조금 뭔가 좀 도움을 드린 게 있어서 그게 어머님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즈벡 오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즈벡 오면 제가 뭐 다 어떻게든 할 테니까 꼭 오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TRIT 이번에 성공해서 받으면 같이 우즈벡으로 갈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부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TRIT도 어머니 보고 당신이 하면 우리가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서 조금 네트워크 확장 좀 하고 그렇게 올 생각입니다. 메타에 대해서 제가 이랬어요. 사장님 메타에 대해서 우리 영상 찍자 이랬거든요. Вот и наступил долгожданный момент, особенно для меня. Я ждала этот продукт очень долго. Мета. Почему я его ждала очень долго? Потому что он поможет решить в проблем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проблемы с кишечником, с желудком,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инсулин или высокое давление, сахар,
И этот продукт также поможет улучшить ваш метаболизм. Почему я его ждала? Я хотела сделать подарок для своей мамы, потому что мамочка немножко болеет, и хотела, чтобы помочь, чтобы моя мамочка стала еще здоровее. И вам также рекомендую этот продукт, и хочу, чтобы все были здоровыми. 각 나라의 언어로 제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펼쳐나갈 거다라는 걸 저는 진짜 많이 상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터넷이 발달이 잘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로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로 USB를 담아서 줘야 돼요. 그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영상 제작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무엇을 늘리고 있으세요 지금 현재? 사무실을 나와서 있다고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무실 나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시간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더 많을 거예요. 맞죠? 내가 현장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고 비즈니스일까요? 아니요. 가서 뻘짓하고 오는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맞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하고 오거나 그게 관계 유지라고 생각하고 휘둘리고 오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에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스폰서가 없으면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0,000시간 정도를 했을 때 전문가 과정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3시간씩 365일이면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투자하실 거예요? 투잡으로 하신다면 10년 투자하면 되겠죠. 왜냐면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그래서 뉴스킨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남는 시간에 뉴스킨 할 거예요. 그럼 10년 걸리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시간으로 내가 시간 투자를 했을 때 365일 곱하기 3년. 3년이면 내가 10,000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혹자는 얘기해요. 10,000시간의 법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영역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을 때 그래 저 사람 그래도 이 정도 이 분야에서 그래도 좀 하지라고 우리 모두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 이 뉴스킨 안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실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실력은 곧 경험인데 사장님들은 하루 3시간의 경험을 지금 쌓고 있는 건지 10시간의 경험을 쌓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저 10시간도 사무실에 나와서 밥 먹는 시간, 형제라인이랑 이야기하는 시간 다 빼고 진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 강의 듣는 시간 이거 빼고 진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시간, 네트를 확장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꼬박꼬박 다 365일 채워서 3년. 근데 사람들은 그 연차를 생각하죠. 내가 지금 3년 정도 뉴스킨 사업했는데 누가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3년을 보낸 건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3년이 지난 건지는 여러분들 스폰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맞지 않나요? 몇 년 안에 이루고 싶은지. 내가 목표 설정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목표 설정을 내가 한다라는 건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했으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죠,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날 것인지. 사장님들은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만날 때 내 이야기를 그냥 다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센 사람들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났을 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에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담대해지고 그래야 눈빛을 읽을 수 있어요. 어디서 반짝였지?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여러 이야기 중에서 어디에서 관심을 보였지? 그거 하나만 체크하고 오면 돼요. 사장님들 진짜 저는 센 사람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내 비즈니스는요. 나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가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기계처럼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을 거예요. 사장님들은. 적어도 내 일이면 내 비즈니스면 내가 계획을 잡고 내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죠. 사장님, 올해 사장님 목표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요렇게 지금 누가 소비자가 파트너가 나왔는데 사장님 이분 어떻게 안내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냐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거지만 비즈니스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나예요. 주변에서 반대한 사람들 많은데도 이거 시작한 사람이 나예요. 맞죠? 근데 내가 모른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모른다라는 말은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에 대한 무책임도 있는 거고요. 가족, 내가 지금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가족에 대한 것도 부책임이에요. 내가 내 결정을 해서 여기 왔는데 내 결정한 거에 대한 것도 무책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꼭 뉴스킨이 아니어도. 책임감 있으세요? 사장님들. 개인 코어를 하든 미팅을 하든 본인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책임감은 지지 않고 누릴 건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도둑놈심보죠.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GV 고민에 관련된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방향이 맞나? 이런 고민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파트너를 막 배출해 나가는데 한 명 독립시키고 두 명 독립시키는데 내 GV가 힘들어. 그렇지 않나요? 한 명 독립할 때마다 GV 걱정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진짜 사업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은 어떤 일이에요? 레버리징 시키는 거죠. 그죠? 레버리징을 시킨다라는 건 나 혼자서 하는 게 쉽겠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명, 20명이 떼거지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쉽겠어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징을 일으켜 나가는 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GV 고민하는 분들 있죠. 근데 2000GV가 힘들어요. 또 3000GV를 해야 돼. 복에 겨운 거예요. 그쵸? 어떤 누군가는 내 파트너 한 명만 나와라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나는 3000GV 어떻게 해요? 막 2000GV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요. 제가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백만장자도 아니면서. 백만장자처럼 빨리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빨리 쉬고 싶으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대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만큼 해놓고 이만한 걸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뛰세요 더. 안 뛰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파트너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너도 그랬어. 그쵸? 맞잖아요. 스폰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너도 그랬어. 내 파트너가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정답은 하나예요. 또 다른 일대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 파트너에 내가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죠. 그게 관리의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나는 또 다른 그 영향력이 있는 일대를 더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GV랑 지금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일대를 늘리는 걸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 안 하는 분들 있죠. 남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목표 설정하기 싫다, 외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의 1년은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노현식 사장님 지난 강의 있죠. 저는요 1년에 그 1억 그 시간 계산법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그 1억을 주어졌을 때 넷플릭스만 보고 있을 건지, 그냥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선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진짜 네트를 늘려나갈 건지.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 제일 와닿았었어요. 목표 설정 하셔야 됩니다. 지금 1월 15일도 1월 중순밖에 안 됐어요. 근데 1월 초인데도 아직까지 목표 설정을 안 하고 목표를 외치는 게 두렵다? 그럼 사장님들 정말 미안하지만 작년에 본인이 얻은 그 성과들 있죠? 그거 고스란히 얻을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만족하냐는 거예요. 저는 만족하지 않거든요. 작년에 나의 비즈니스 결과 만족하세요?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 더 뛸 거예요. 사장님들은요.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변화하고 있는지 진짜 중요합니다.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해요. 사장님들 뉴스킨에서 사장님들한테 주는 게 뭐가 있죠? 혜택? 뭐 있어요? 돈 말고도.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주지 않나요? 저는요, 학원 다니면서 제가 자기 개발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20살 때 와요. 영어 하나도 모르던 애가 와가지고 영어 어느 정도 점수 받아서 해외 유학 가요. 유학 갔다가 한 2년, 3년 있다가 놀러 와요. 그때 저는 괴리감 진짜 많이 컸었어요. 이 친구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배움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뭔가 그냥 그 독에서 뭐라 할까요? 계속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사장님들이 여기에서 1년 그 초창기 때 배운 데몬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사람들 지금 계속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계속 배워나가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만큼 배운 거 가지고 돈 벌려고 꼼수 쓰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인문학 강좌 들으세요. 오늘 담임 미팅에서 유병철 총장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맞지 않나요? 내가 우리 세계에서만 놀면 뭐해.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난 지금 무엇을 계속 늘려나가고 배우고 있느냐. 저는요. 이번에 엠바서더 방에 올라온 걸 보고 리더 사장님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514 미라클 모닝 챌린지 다들 아시죠? 김미경 강사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14일 동안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10,000명이 넘게 오전 5시에 다 같이 그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에 모여가지고 아침을 엽니다. 그걸 14일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김미경 강사가 이렇게 많이 모인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래서 2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2월 달에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리더 사장님께서 에이스 그 그룹의 엠버서더 방에 올린 거예요. 저희 동참하겠습니다. 에이스 그룹 전체가 514 챌린지에 도전해서 우리 아침을 여는 그룹으로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동참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 정말 리더 사람들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멋졌어요. 이분들은 다 백만장자고 이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을 계속 무언가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나는 뭐지? 난 지금 저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그룹에서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이스의 정신은 다르다라는 걸 저는 여기서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뉴스킨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뉴스킨 문화, 하하호호 서로 챙기고 그게 문화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문화예요. 하지만 저는 뉴스킨 문화는요. 내가 이 일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뉴스킨 문화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각자가 서로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뉴스킨 문화예요. 와서 호일러 잘해주고 뭐 당연히 그거 너무 좋죠. 근데 우리 가장 본질은 놀려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사람 사귀려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내 평생 직장, 내 안정적인 소득 만들려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럼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고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노력들을 서로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일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호일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호일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메이크업, 이것도 호일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는 이 출근 문화, 이것도 호일러입니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리닝 바람으로 오나요? 여기에 쌩얼로 그냥 이렇게 오나요? 마스크 낀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일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호일러인지.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신뢰. 사장님들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되게 이게 많이 연습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도 힘들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한 말에 행동으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속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신뢰는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서의 신뢰가 많이 깨지죠. 근데 스폰서와의 약속을 약속이 아니다 생각하고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편해서 그런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신뢰. 근데 저 신뢰는 형제 라인이랑 신뢰가 쌓일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라인은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스폰서는 포용해줘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상황을 아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데 형제 라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쑥날쑥 왔다 갔다 내 맘대로 해. 출근도 내 맘대로. 감정 기복에 따라서 하는 이 비즈니스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날 것으로. 여러분들 형제 라인에게. 되게 위험하죠. 여러분들 이 사업은요. 형제 라인이랑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치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트너 한 명이 나오면 그때 또 반짝 열심히 해요. 그리고 파트너가 쑥 들어가면 본인도 쑥 들어가. 그게 신뢰가 깨지는 행동이에요. 파트너가 한 명이 있든 아무도 없든 100명이 있든 똑같은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의리와 팀십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일은 네트를 확장해서 나의 팀, 나의 그룹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사장님들은 어떤 그룹을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팀을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그 팀이 아래만 바라보고 있어. 내 파트너들만 바라보고 있어. 아니면 다 스폰서를 팔로우를 하고 있어. 어떤 팀이 더 쫀쫀하고 짱짱하고 그게 더 복제가 더 쉬울까요? 팔로우십. 그러면 나는 파트너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0명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100명의 파트너들도 각자 파트너들도 그들 다운으로 100명이 있을 때 200명, 1000명, 10,000명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폰서는 지금 나보다 핀이 낮은데 우리 스폰서는 나보다 역량이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런 오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요. 파트너 그거 다 봅니다. 그리고서 그걸 고스란히 따라해요. 그게 복제예요. 진짜 무섭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와 말의 힘에서 내가 지금 스폰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 그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예의와 존중은 지켜나가야 된다. 그게 형제 라인도 있지만 특히나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서. 집안유의 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만큼 내가 쭉 지속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해내야 돼요. 작은 약속도 해내야 돼요. 514 챌린지 며칠이라고 그랬죠? 14일이에요. 그 14일 동안 해내려고 해야 돼요. 내가 100일 챌린지를 했어? 100일 동안 해야 하는 거 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 뉴스캔 사업에서 집안유를 끌어내겠어요? 처음엔 실패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도전했을 때, 세 번째 도전했을 때 조금씩 성공률을 높이면 되는 거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을 꼭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고요. 우리는 그걸 내 꽃이 만발할 때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증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그림 정말 믿어요. 믿음.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라는 이 단어가 사장님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기회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우리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고 내가 40대 50대에도 그 젊은 나이에 은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내가 남들처럼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가격표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겠어.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못 사겠어. 이런 선택권에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저한테는 적어도 이 뉴스킨이 저한테는 이런 기회로 다가왔어요. 사장님들한테는 이 뉴스킨의 기회가 어떻게 다가왔어요? 저는 기회라는 단어가 그냥 기회 하고서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나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저 단어의 의미, 기회. 저는 그걸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잖아요. 그 도구를 선택한 게 여러분들이고 그랬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